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깨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변했다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도 들어있고 나쁜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고 부정적 느낌의 변질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초 양념 중에 하나가 빠덱입니다. 빠덱은 라오스에서 유래된 전통 발효 생선 소스입니다. 보통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고 발효 과정을 거쳐 진하고 짠맛을 내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빠덱은 생선과 소금이 발효하는 말로 표현된 변화의 일종입니다. 이런 류의 발효는 우리나라 음식에도 많습니다. 된장, 고추장 등 말해 뭐합니까? 이런 식의 변화를 우리는 발효라고 하고 발효 음식은 항상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건강에도 좋고 풍미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빠덱이 발효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주는 역할은 지대합니다. 음식의 감칠맛을 강화해주며 단맛과 신맛 등 다른 맛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적절한 소금 사용은 음식에 깊은 맛을 더하고 신선한 재료의 맛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금은 수분을 흡수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식품을 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발효식품이나 건조식품에 흔히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장아찌나 햄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소금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발효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소금은 발효 과정에서 특히 유익한 균만 살아남도록 도와줍니다. 김치, 치즈, 된장 등 발효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소금은 유해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효 과정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라오스의 빠덱도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발효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삶에도 좋은 의미로서의 변화를 원한다면 소금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짜고 당장은 맛이 없더라도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는 소금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인생에 소금 같은 존재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발효로 인해 음식의 깊은 맛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삶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저를 평가해 볼 때 근래의 저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변질되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얼굴에서 그리고 목소리에서 티가 나나 봅니다. 굳이 심리 상태를 숨기려 하지 않았기도 합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좋아졌다, 지금 여자에게 잘해라, 잔소리 많이 하지 마라, 결국 제 편보다는 저와 같이 지내는 캄보디아 여자에게 환호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1년 동안 거의 정신이 나가서 소위 바람피고 삽질하고 엉터리 인생을 산 것은 바로 저니까 제가 특별히 변명거리도 없기가 합니다. 그럼 아내가 라오스로 오고 나서 저의 삶은 변화가 되었을까요? 변질이 되었을까요? 저 유튜브 컨텐츠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된장처럼 정말 발효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전에는 새벽 5시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5시쯤에 일어납니다. 작년 9월달까지의 삶은 불규칙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정 부분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의 기본 루틴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는 기본적인 일상이 있었으나 같이 있었던 여자의 삶의 패턴으로 인해 점점 삶이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느려지고 밤마다 술이며 클립이며 카드놀이며 매일 밤마다 이어지는 밤의 이벤트로 인해서
삶의 루틴이 어느 순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특히 밤에는 유난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 7시가 되어야 잠을 잡니다. 그러면 오후 5시,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혼자 잠에서 깨어 혼자 생활을 하다가 점점 가치 있는 여자의 생활에 저의 생활이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밤과 낮이 바뀌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오전에 약속이 있을 때는 결국은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나갈 때도 부지기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찍 일어나서 탄루왕 호수공원, 메콩강 뚝방길, 빠투사이 공원 등에서 거의 매일 운동을 합니다. 몸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운동을 하니 그 기쁨은,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먹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 때문에, 약 때문에 몸이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들이쉬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산소의 절대량이 부족으로 노화가 온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몸의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전의 컨텐츠에서 사탕과 된장찌개라는 주제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컨텐츠 꼭 한번 보십시오. 한국 남자와 라오스 여자, 한남라여 그 컨텐츠 제일 마지막 35분인가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음식에 지겨울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내 몸이 살아나는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정상적인 시간에 자고 깨고 먹는 것이 달라지니 거의 죽고 약해졌던 것으로 알았던 신체의 특정 부위가 살아났습니다. 제 대학 전공이 조경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이 조경이 이런 의미 말고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다른 의미도 있는 거 아시죠? 아침 조자에 딱딱해질 부들 경자해서 제 몸이 조경이 되었습니다. 몸이 조경이 되니 같이 지내는 삶이 아름답게 조경을 한 공원처럼 삶이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탄루안 호수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탄루안 호수시장에서 운동을 하는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탄루안 호수공원에 운동을 하러 가는 날은 운동 후에 탄루안 호수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입니다. 특히 김치를 담기 위해 김치 재료를 살 때는 이곳 시장을 갑니다. 양손 가득히 배추며 쪽파며 당근 등을 많은 채소를 사서 오토바이에 가득 싣고 둘이 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을 돌아오다 보면 유온 호텔 앞을 지나갑니다. 유온 호텔 앞에는 뚫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침 시간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뚫리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밤 10시가 넘어서 가서 1시에 문 닫을 때까지 술을 먹고 놀았었습니다. 물론 지난 여친하고 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김치 재료를 사서 뚫리스라는 바를 지나쳐 갑니다. 뚫리스가 있는 건물을 지날 때마다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저의 삶은 변질에서 변화로 가고 있습니다. 부패되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소금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감칠맛 나는 맛있는 바댁으로 발효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아내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발효되고 있는지 부패되고 있는지 인디안의 일화처럼 달리던 말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아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